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배당의 악마, 커버드 콜에 대해 알아보고 달콤한 열매, 배당을 안전하게 수확할 순 없을까 고민해본 내용입니다. 이전에 한번 시장의 벤치마크 지수인 QQQ S&P 버크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봤는데 연간 수익률로 보면 대략 7에서 13%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배당, 아니 분배금으로 1년의 원금의 50%, 심지어 100%가 넘는 금액을 주는 금융상품이 있으니 커버드콜입니다. 그런데 분배금이나 배당이나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배당으로 통일시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이를 주제로 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이 매우 많기에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뱅크레이트의 설명을 짧게 가져왔습니다. 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 100주마다 콜옵션을 매도하는 옵션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시작되었으며 주식이 급등할 경우 옵션 매도자는 무한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커버드콜의 장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 옵션 매도 수익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성장주로부터 배당금이 나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콜 매도를 통해 하방 지지선을 구축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전략입니다. 셋째, 전략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넷째, 위험을 해지합니다. 다섯째, 상대가 콜옵션을 사용해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받은 자금을 통해 주식을 다시 확보하여 커버드 콜을 다시 설정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 단점 5가지입니다. 첫째, 상승폭을 제한합니다. 둘째, 주가 상승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게 됩니다. 셋째, 주식을 옵션 만기까지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사용하는데 다른 옵션보다 비용이 큽니다. 다섯째, 옵션 매도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붙여봤는데 운용수수료 1.01%는 성과 대비 과도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식의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할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100%까지 나오는 상품이기에 전략의 하나로 보고 어떠한 상황에 사용하면 좋을지 더 살펴봤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에서 사용하기가 좋았는데 첫째,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은 옵션 매수자가 콜을 외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불어 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수익보다 덜 떨어져야 합니다. 둘째,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에서 배당을 얻고자 할 때. 셋째, 절세 계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가 좋다. 그럼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옵션 만기 중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 장기적으로 주식이 하락하는 추세인 종목은 이때는 기초자산을 매도하고 공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커버드 콜에 대해 알았으니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품 중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QYLD입니다. 2013년에 상장되었고 배당 수익률은 11%에 달합니다. 계산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배당금 재투자를 제외하고 11년간 배당금으로 121%를 수령했는데 여기서 세금 15%를 제외하면 102%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마이너스 29%이기에 실질 수익률은 73.4%였습니다. 다음은 S&P 500 지수의 상위 50개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제피입니다. 제피는 순수한 커버드 콜은 아니지만 비중이 높기에 비교군에 넣어봤습니다. 2020년 5월에 상장되었고 배당 수익률은 7%가량 나옵니다. 4년간 배당금으로 28%를 수령하는데 세금 15%를 제외하면 23.8%의 수익률이 나오고 주가 차익 13.91%를 더하면 실질 수익률은 37.7%였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엔비디입니다. 23년 5월에 상장되었고 배당 수익률은 55.33%로 엄청납니다. 1년간 배당금으로 55%를 수령했고 세금을 제하면 47%입니다. 여기에 주가 상승률 30%까지 반영하면 실질 수익률은 77.5%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상장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니입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하는 종목인데 23년 8월에 상장되었고 배당 수익률은 133%입니다. 상장된 지 9개월이 되었기에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세전 99.75%, 세후 84.79%입니다. 주가 수익률 12%를 더하면 실질 수익률은 96.79%로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유일한 커버드콜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테슬리로 22년 11월에 상장되었고 배당 수익률은 57%였습니다. 상장 이후 배당 수익률은 85.7%이고 세후 72.8%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마이너스 64%이기에 실질 수익률은 8.9%입니다. 기초자산보다 커버드콜의 수익률이 좋은 독특한 케이스였습니다. 테슬리의 상장 이후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기초자산인 테슬라가 상장 시점과 주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테슬리는 60%가 넘게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투자 설명서를 읽다 보니 설명서의 예시로서 5개월 내 주가가 7% 이상 빠지면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금을 위해 자본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차트는 그러한 경우가 꽤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을 하려면 자본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흔히 말하듯 재산을 깎아 배당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드맥스 홈페이지는 테슬리만 읽어봤지만 최근 많이 상장되는 커버드콜 상품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든 것이기에 상품의 운용 방법은 같으리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용하기 좋은 시나리오와 안 좋은 시나리오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5개의 커버드콜 전략에 적용해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적용되기에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개별적으로 카운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제피가 2개, 그 외에는 1개씩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이 코니와 테슬리 두 종목이었는데 코니가 진짜 물음표라면 테슬리는 상승 하락에 대한 느낌이 반반입니다. 그리고 코니는 실질 수익률이 높으면서 기초자산을 많이 따라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직 상장 초기이기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 하는 관점으로 종목을 분석해보려 깊게 파고들어 봤음에도 조사하면 할수록 커버드콜은 제 생각에 장기 투자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피는 0.35%, QYLD는 0.6%, 일드맥스에서 나온 커버드콜 상품은 수수료가 1.01%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면 장기적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커버드콜보다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게 대부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워렌 버핏의 헤지펀드와의 내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수수료 비용이 언급되는 만큼 장기적 투자로 가져가기에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가 배당이 너무 아쉬울 때 혹은 한동안 주가가 횡보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전략적 사용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부하며 느낀 것인데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으로 시장에 공급이 많아졌기에 옵션 가격은 예전보다 제값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순수한 커버드콜은 분배금이 재살을 깎아먹는 형태를 피하기 힘들기에 어떻게 보면 다단계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